네,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황승혁이라고 합니다. 뭐 혹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연세대학교 공대를, 전자공학과를 우수하진 않지만 대충 다녔고요. 네, 대치동에서 수업을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이제 반포고가 시험이 뭐 어떻게 나왔다, 뭐 중요하죠. 그럼 중요한데, 사실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시겠지만, 그 되게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반포고는 어떤 특정 그 문제들을 좀 이렇게 가져다가 집중적으로 좀 출제를 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사실 좀 놀랐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매 시간마다 모의고사를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 문제를 보통 한 20개에서 30개 사이로 이제 맞춰가지고 문제를 봐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시험을 보고 났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왔던 카톡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였냐면, 선생님이랑 했던 게 거의 다 나왔다. 사실 저도 의도한 건 아닙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도 그 문제를 어디선가 이제 좀 참고를 했고,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그 문제를 어디선가 좀 참고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문제를 어디서 좀 참고를 했었냐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학평 문제를 좀 많이 참고를 했었고요. 근데 대신에 그런 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랑 작년은 약간 분위기가 좀 다른 게 뭐였냐면, 통합과학 이제 교재가 바뀌었잖아요.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사실은 이제 통합과학에 대한 이제 학평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리원, 화학원, 생물원, 지구과학원에서 이제 통합과학 단원에 맞춰진 이제 학평 문제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직업이 이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원, 지원, 뭐 화원, 뭐 여기서 통합과학과 이제 겹치는 단원에 있는 학평 문제를 찾아서 그걸 이제 모의고사로 좀 이제 같이 풀어봤을 뿐인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디서 이제 좀 많이 나왔었냐면, 이제 그 평가원 홈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평가원 홈페이지가 있는데, 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게 이제 아마 그 어머님들께서 이제 전업 주부시고 막 그러시면 한번 그것도 해보시면 되게 좋을 텐데, 통합과학과 단원이 겹치는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통합과학이라고 거기 올라와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교과 과정이 바뀐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원이나 화원이나 생원이나 지원에서 그걸 이제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좀 효과가 좋다 보니까 중간고사 때 좀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그리고 2학기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원 문제를 이제 찾아 헤매서 이제 계속 같은 그 비슷한 단원 거기서 이제 찾아가지고 그 수업 중에 이제 그걸 다루기는 좀 그렇고, 내신 대비 모의고사라고 해서 그걸 이제 매 시간마다 이제 시험을 봤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거기서 적중률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리고 뭐 분석이라고 하면 뭐 이런 내용인데, 사실 그 아이들이 그래도 공부를 좀 잘하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문제를 출제를 했을 때 아이들이 잘 맞추죠. 그럼 변별력이 없죠.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한번 좀 꼬아서 내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 해석형 문제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험 설계 내용인데요. 실험 설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평 문제 중에 뭔가 실험 설계와 관련됐다, 그럼 그걸 좀 유심히 보시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학평 문제인데 뭔가 자료 해석형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굉장히 좀 유심히 보시는 게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통합과학에는 당연히 물화생지가 다 들어있으니까 물리가 되게 어렵게 나오지 않겠냐,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학교 선생님들이 그 난이도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실제로 전 처음에 이제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수업 중에는 이게 약간 이제 경시까지 좀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물리 문제를 좀 손대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좀 손을 댔는데, 그런 건 사실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이나 뭔가 머리를 엄청나게 써야 되는 문제는 의외로 그렇게 나오질 않았고요. 어떻게든 이제 아이들을 틀리게는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좀 자료 해석형 문제가 좀 많았죠. 그러니까 공부를 뭐 어마어마하게 깊게 한 학생보다 눈치가 빠른 학생들이 일단 성적은 좀 잘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기출 문제인데, 사실 뭐 보시면 이렇게 인터넷에 보시면 이렇게 제 이름과 서유학원을 키워드로 해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예전에 설명했던 게 나오는데, 거기에는 사실 이제 뭐가 있었냐면, 제가 수업 중에 그 내신 대비 모의고사 문제로 출제했던 거랑 학교 시험 문제랑 이제 비교해 드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끝도 없이 계속 다 거의 동일한 문제들이 거의 나왔어가지고 그게 사실 좀 나중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제 자료를 안 만들고 그냥 이렇게 학교 시험 문제만 좀 이제 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냥 평이한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자료 해석을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출제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험 설계와 관계된 문제도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뽑아가지고 여기다 그냥 올려놨을 뿐인 거지 실험 설계 문제도 생각보다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학교에서 시험에 출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게 좀 약간 애매하지만 눈치가 빠른 학생들이 점수가 확실히 높다라고 이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출 문제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대비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들어가는 학교가 사실 반포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이제 주로 자사고를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크게 하는 건 지금 상상고를 크게 하는데, 그럼 이제 상상고의 문제와 이 반포고의 문제를 비교해 보면 상상고가 좀 더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려운 걸 한 학교, 어려운 문제를 좀 다루고 이걸 하니까 뭐 이제 잘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두 학교는 완전히 성질이 달라요. 성질이 완전히 다르고 상상고를 대비할 때는 이게 이제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실제로 수업 중에 많이 풀어주는 게 도움이 되고 반포고는 그렇지가 않아요. 반포고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나올 만한 파트를 이게 이제 수업 중에 다루면 아이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은 좀 까먹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약간 좀 실천처럼 다뤄주는 것을 아이들이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 모의고사야. 그리고 이제 학교에 그 이제 시험 시간에 맞춰서 이제 진짜 시험처럼 이렇게 딱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풀이를 해주고 틀린 거를 이제 해결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 아이들이 그걸 좀 기억을 하고 가서 맞춰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공부를 뭔가 굉장히 깊게 해가지고 그 점수가 잘 나오는 아이들이 많냐 비율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이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머리가 반짝이고 눈치가 되게 빠른 아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둘 중에 어떤 부류가 점수가 잘 나오냐 그러면 반포고는 확실히 눈치 빠른 애들이 점수가 잘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딱 상상고만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외대부고나 상상고나 이런 애들은 좀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깊게 공부한 게 잘 나와요. 근데 그게 학교의 시험의 경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해보면 저도 사실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봤겠죠. 그리고 저도 학원 강사가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좀 바쁠 때가 있습니다. 바쁠 때가 있어서 자료를 좀 돌려막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포고 시험 대비를 하던 거를 이제 상상고 애들한테 좀 쓴다든지, 상상고 시험 대비를 하던 걸 반포고 애들한테 좀 쓴다든지 뭐 이런 걸 해봤는데, 이게 좀 굉장히 좀 깊은 내용들은 진짜 별 도움이 안 돼요. 별 도움이 안 되고, 얘네는 다른 거 없고 그냥 실전처럼 계속 좀 돌리는 게 가장 좀 맞지 않느냐. 물론 뭐 아이들이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저랑 했다면 그 이론을 설명하는데 집중을 해야겠죠. 겨울방학 때는. 근데 이제 당장 3월이잖아요. 당장 3월이 되고 사실 수업을 한 4번 정도 하면 거의 이제 중간고사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그 내신 대비 모의고사의 적중률을 가장 높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학교 전체의 트렌드냐 아니면 그 선생님만의 트렌드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도 했었거든요. 저는 대치동에서 물리올림피아드를 좀 길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약간 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반포고등학교에서 이제 물리를 좀 이제 이렇게 선택한 아이들, 그 아이들이 사실은 대치에서 저랑 같이 했던 아이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들도 좀 해봤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도 똑같더라고요. 그 시험 문제 출처의 대부분은 그 평가원 홈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좀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게 과연 이제 그 통합과학을 출제하시는 분들만의 어떤 성향인가 아니면 그 학교의 이제 과학 시험 전체의 트렌드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전체 트렌드가 좀 그렇지 않느냐. 학교의 분위기 자체가 약간 좀 그렇지 않느냐. 근데 그 이유도 좀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유를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대치에서도 그런 학교가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그 학교가 이제 왜 그런 식으로 좀 바뀌었었냐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어떤 창작의 문제를 이렇게 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교과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일단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출제됐던 그 문제들을 활용을 하면 그 민원에서 좀 약간 자유로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출제되는 걸 보면 학평 문제나 아니면 그 이제 평가원 홈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을 많이 출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반포고도 이제 그런 과정을 한번 겪지 않았을까. 민원을 엄청나게 받았던 어떤 특정 시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학평 문제와 평가원 문제를 주로 출제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뭐 어머님들께서 직접 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비슷한 단어 문제를 다 긁어다가 이제 풀려보셔도 괜찮겠지만, 뭐 이제 그러한 어떤 시간이 좀 아깝기도 하고, 막상 해보니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면 보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아이들이 좀 알 때까지 이제 좀 같이 붙어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뭐 점수에 만족이라는 게 어딨어요. 100점이 안 나오면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이 아이는, 그러니까 제가 학원 강사를 25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한 60점 나올 아이예요. 사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제 강사와 학생과 뭐 이런 피나는 노력으로 한 85점 나왔어요. 그럼 사실 좀 만족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그 피나는 노력을 해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는 훨씬 좋은 성적을 좀 거둘 수 있게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해드릴 수 있으니 혹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평가원 문제를 쫙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좀 힘드시고 하시면 보내주시면 내신 대비 모의고사를 이제 매번 봐요. 수업 시간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성적을 좀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건 이게 작년에도 해봤고 뭐 이렇게 계속 시도를 해가지고 이건 좀 효과가 확실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럼 확실하게 좀 해드릴 수 있으니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여기다 이제 드려놓은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뒤에 게 빠졌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황승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